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등급컷을 볼까? 등급컷이 얼마나 나오나? 지금 실시간 등급컷? 실시간 고2 11월 모의고사 1등급이 92네요? 1등급이 현재? 이거 좀 봐야겠네. 1등급이 92, 이투스는 88, 76, 60, 메가스터디는 92, 84, 73, 3등급 컷이 73이요?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죠? 채팅방은 얼려놨어요. 자,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풀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에? 오늘 없어. 자유야. 평이하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저랑은 이제 16번부터 같이 할 건데요. 16번부터 같이 할 거고 사실 앞에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는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는 봤을 때 모의고사 안 가져왔다고? 그 데스크 가서 뽑아오세요. 여기 저기 앉아. 거기 앉지 말고 빨리 앉아. 그 가서 원장님한테 뽑아달라고 한번 읍소를 해봐. 원장님이요? 욕먹으세요? 뒤지게 욕먹겠지. 자, 어쨌든 간에 1번부터 15번까지는 알아서 가져와 임마. 모의고사 1번부터 15번까지는 그냥 좀 해설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기본적인 좀 그 공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수투 공부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서 내신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나가는 진도 공부하시면서 사실 수원에 대한 공부를 많이 까먹었죠. 많이 까먹었는데 14번이나 15번도 4점짜리긴 한데 사실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꼴 넓이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부채꼴 넓이랑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적용시키면 되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분수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부분 좀 정리하시면 되고 보고 16번부터가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6번부터 쌤이랑 좀 같이 해볼게요. 얘부터 16번 자 보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3sin 세타 마이너스 4 탄젠트 세타는 4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요거를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볼 텐데 자, 계산을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자 탄젠트라는 것이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분모 자리에 코사인이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양변에다가 코사인을 전부 다 곱할게요. 그럼 양변에다가 코사인을 전부 다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3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에 남는 게 뭐만 남냐면 4사인 세타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만큼을 넘겨요. 여기 부호를 잘못 썼네요. 자 마이너스고요. 자 그러면 4사인 세타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까지 정리가 되냐면 3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4 괄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런 다음에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사인이랑 코사인을 더한 거를 제곱을 하면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같이 이용을 해서 내가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3이라는 거를 이쪽으로 보내서 3분의 4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지? 그럼 3분의 4라고 써진 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는 것을 3분의 4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얘를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의 제곱, 얘는 1 더하기 3분의 8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냥 내가 편하게 알파라고 그냥 치환을 할게요. 우리가 구하는 값이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알파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양쪽에다가 3을 다 곱한 다음에 넘겨볼게요. 양쪽에다가 3을 다 곱해서 넘기면 3알파 제곱이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3은 0이다 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를 하시면 1, 3이 되고요. 여기가 3, 1이 되고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을 테니까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알파라는 값은 여기가 3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을 더한 걸 치환한 거죠. 그럼 치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알파 값의 범위는 얘랑 얘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반드시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범위가 지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알파는 3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값은 뭐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 자, 17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는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공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면 대칭성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칭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대칭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잘 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98, 99, 100까지 요렇게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할 때 뭐 이런 거 배웠죠. 1이랑 100이랑 더하면은 10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랑 99랑 묶어도 101이 나오고 3이랑 98이랑 묶어도 10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게 되면 각각의 세트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각각의 세트들이 생기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게 다 뭐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생기는 지점을 또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두 개를 더한 것을 2로 나눴을 때 생기는 값이다 라고 해가지고 등차 수열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요게 등차 수열에서 말하는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17번 문제는 참고사항으로 적어드리면 얘는 올해 3월 모의고사, 고3 3월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번호도 17번이었어요. 똑같이 번호도 17번이었고 동일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푸는 거다라고 출제가 됐는데, 자, 그거보단 조금 어려워요. 3월 거보다는. 근데 볼게요. 자, A321이라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쭉 전개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가 되고요. 여기가 A2K라고 써지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가 되고 A2K
플러스 8이다 라고 해서 48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직접 다 대입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요? 40까지 가겠죠.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1을 대입하시면 A1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2 대입하시면 A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12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A32까지 가는 요런 숫자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계산했을 때 남는 애들이 총 몇 개가 남냐? 항이 8개가 남아요. 8개 남는 거는 확인되죠. 왜? 여기는 20개고 여기는 12개니까 당연히 빼면은 8개가 남겠죠. 다 짝수니까. 지워지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그걸 정리한 식을 내가 써보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다 쓸게요. 8개를. A8 그 다음에 이쪽에 남는 게 뭐냐면 34 남고요. 36 남고요. 38 남고요. 40까지 이렇게 남아요. 요렇게 8개가 남아요. 이게 문제에서 말한 게 얼마냐면 이게 48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서 A라는 미지수 잡고 공차를 D로 잡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칭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2, 4, 6, 8이고요. 여기가 34, 36, 38, 40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양 끝에 거를 묶어볼게요. 이렇게인데 두 번째 항이랑 40번째 항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보세요. 40이랑 2를 더하면은 41이네요. 그지? 42.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렇게도 더해보면 38이고요. 얘도 4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42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더하면 42, 요렇게도 더하면 얼마야? 42예요. 그러면 42항 중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등차 중항이라는 걸 썼을 때는 두 번째 항과 40번째 항의 중간 지점이 어디냐라는 건데, 그럼 40이랑 2를 더해서 뭐 하면 돼요?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등차 중항이죠. 그러면은 요 하얀색 묶어놓은 게 하나가 얼마가 되냐면 21번째 항에다가 몇 배를 한 것과 같다? 2배를 한 것과 같다라는 등차 중항 공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있는 거 묶어도 되고 그 다음 거 묶어도 되고 그 다음 거 묶어도 그 다음 거 묶어도 다 동일하게 뭐가 나온다? 요렇게 2 곱하기 A 2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얘를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A 21이라는 세트가 총 4가지가 생기니까 8 곱하기 A 21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냐면 48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21이라는 것이 얼마다? 6이다 까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여기까지 찾았으면 잘했어요. 21번째 항이 6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게 또 하나가 A3이 1이라고 했으니까 A1 더하기 2D라는 것이 1이고 A1 더하기 20D라는 것은 21번째 항이니까 얘가 6이다 라고 해서 이걸 연립해서 공차 찾고 초항 찾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잘 봐. 우리가 구하는 게 39번째 항이죠. 그죠? 39번째 항이랑 3인데 여기 써진 숫자 더해도 얼마가 돼요? 42예요. 그럼 이런 얘기네. 이렇게 굳이 풀 필요 없이 잘 봐. A3이라는 것과 A39항을 더하면 뭐가 된다? 2배의 똑같이 A1이라는 A21이라는 등차 중항의 형태를 쓸 수가 있구나. 2개를 더했을 때 항의 넘버가 42니까. 됐니? 그러면 A21이라는 게 6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12개가 되겠죠? 얘가 6이었으니까. 따라서 그것만 빼주시게 되면 A39라는 건 바로 나오네. 얼마가 돼요? 11이라는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답은 1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A21이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다 더한 게 48이고요. 그죠? A21은 여기서 한 거죠? 이렇게 다 더한 게 48이다? 근데 이게 총 몇 개다? A21이 8개가 있는 거다? 따라서 8로 나누면 6이 나오죠? 네. 그냥 바로 가버리시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18번. 자, 18번 문제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였고요. 자,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문제에서 뭘 주었냐면 여기 잘 봐. 요 길이를 줬거든. 요 길이. 요 길이. 요게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 2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잡냐? 잘 봐. 쌤은 요 C라는 점을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A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B라는 점에서도 수선을 일단 내려. 이렇게 좌표를 딱 내려요.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뭘 그어보냐면 이걸 그으세요. 잘 봐. 얘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림에서 B라고. 그러면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만나는 요 교점이 생기거든? 요 교점?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몇 도로 만나냐면 얘네들은 당연히 90도라는 지점으로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직각이등변이 돼요. 근데 요 BC라는 빗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루트 2라고 문제에서 줬죠? 여기서 루트 2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요거 차이가 얼마냐면 B라는 점의 X좌표와 C라는 점의 X좌표의 차이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거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수선만 그려주게 되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수능 때까지도 계속 써먹는 테크닉인데 일단 수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미지수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됐나요? 따라서 B라는 점의 X좌표를 괜히 뭐 알파벳 B나 뭐 이런 다른 문자로 잡을 필요 없이 여기랑 여기 사이가 한 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의 X좌표가 A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봐볼게요. 이제 Y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C라는 점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평행하게 Y좌표를 그리시면 이 C라는 점의 Y좌표는 요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의 A-1 빼기 2라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점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해요. 자, B라는 점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2A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까지 돼요. 요 점의 Y좌표가. 됐나요? 근데 여기도 잘 봐봐. 요렇게 직각 이등변이 생기는데 여기가 한 칸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한 칸 차이가 나요. 따라서 여기 쓴 요 Y좌표의 차이도 몇 칸이 나냐? Y좌표도 한 칸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의 A-1-3이라는 것이 2의 A-2 더하기 1과 같다. 이렇게까지 써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칸을 내린 거. 요 좌표에서 1만큼 빼준 게 얘랑 똑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요거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죠. 2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 그 다음에 얘 넘겨면 마이너스가 붙고요. 4분의 1의 2의 a제곱이 되고요. 얘가 4라는 값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4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이 4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4라는 값까지가 나와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4라는 좌표를 갖는구나 찾아낸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낸 게
C라는 점의 좌표를 찾았는데 C라는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 4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얘가 4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함수에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니까 6이라는 값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4,6이라는 점이 되고 이 4,6을 누가 지나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지나요. 그러면 x 자리에 4 대입하고 y 자리에 6 대입해서 정리하면 여기서 k 값까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k가 얼마다? 10이다라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그림을 좀 확대해서 해볼게. 이제 넓이 구하러 가볼게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고 요 직선이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x, 이제 k값 알았으니까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쯤에 a라는 값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a라는 점이. 그 다음에 B라는 점 여기 있고 C라는 점 여기 있어서 삼각형을 하나 이어보면 이런 식의 삼각형이 뭐 대충 그려지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여기의 길이는 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BC라는 밑변은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뭘 구해야 된다? 높이를 구해줘야겠죠. 높이. 그러면 이 높이를 구할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전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높이를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A라는 점을 모르죠. 그 A라는 점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A는 그림상에서 어떤 그래프냐면, 어떤 점이냐면 두 개의 지수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A입니다. 따라서 연립하세요. 두 개의 지수함수가 만나는 지점 연립하세요. 그러면 2의 x-1제곱 마이너스 2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2의 x-3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두 개를 갖다고 놓고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x값이 나오는데 그 x값이 얼마냐? 지수방정식 풀면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A라는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는 그대로 대입해서 함수값 뽑아내면 얼마가 나오냐? 2라는 값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3,2라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요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는 요 거리까지 구하시면 되고 거리 공식 쓰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따라서 이게 뭐에 해당이 된다?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5와 같다. 따라서 답은 2분의 5라고 해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답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모의고사 분석 잘 하시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쌤이 평소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의고사 못 봤다고 뭐 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저랑 했던 약속 중에 하나만 잘 지키셨으면 돼요. 오늘 시험을 성심성의껏 보셨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어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이런 걸. 근데 뭐 대학 가는데 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번에 모의고사 망쳤다고 뭐 대학을 못 가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못 하나요? 아니죠. 근데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1년에 2번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걸 통해서 아,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어차피 남은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지? 아직까지는. 자,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문제는요. 빈칸인데요. 빈칸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다룰 거예요. 앞으로 많이 다룰 건데 빈칸은요. 결국 독해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나 이런 데서도 빈칸 추론 있잖아요. 그 빈칸 추론 공부할 때 뭐 정확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또 영어를 싫어하니까. 근데 뭐 앞뒤 전후사정 따져가지고 올바른 말 찾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그게 영어라면 수학은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식이. 그 수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해볼게. 다음은 공차가 1보다 크고 A3과 A5를 더한 게 2인 등차수열이라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차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가부터 가볼게요. A3이랑 A5를 더했는데 2래요. 그러고 나서 물어본 게 뭐냐? A4네요. 무슨 중앙? 등차 중앙이죠. 그지? 그거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등차 중앙이네. 그럼 가에 들어갈 거 뭐밖에 안 돼요? 1이 돼요. 됐습니까? 가에 들어갈 거 1이죠. A3과 A5를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차가 1보다 크다. 공차가 1보다 크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왠지를 나를 설명하면서 해줄게. 잘 봐.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요. 시그마 AK 제곱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필요할 때만 고민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괜히 고민을 해서 시간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틀린 정보야? 맞는 정보예요. 맞는 정보니까 그냥 맞는 정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나니까 절대값이죠. 절대값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부호. 즉 양수냐 음수냐죠. 근데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게 누구냐? 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에서 찾아낸 게 뭐였냐면 A4라는 것이 1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공차가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럼 잘 봐. A4 전에 있는 항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A3이겠죠. 그러면 A4에서 공차만큼을 빼준 게 A3이 되는 건데 공차가 1보다 크대요. 그럼 1에서 1보다 큰 애를 빼니까 당연히 무슨 수? 음수가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즉 나를 계산할 때는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절대값 AK라는 걸 구하는데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A4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부호가 나올 거고요. A5도 당연히 양수니까 부호 그대로 나와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등차 수열표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자 갑니다. 초항을 A라고 할게요. 얘는 3A에다가 공차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3D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뒤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2A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가 3D고 여기가 4D라서 7D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따라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요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d고 얘가 얼마예요? 플러스 7d라서 4d까지가 나오는데 잘 봐. 문자가 두 개인 게 배기 싫은 거예요. 문자가 두 개인 게. 알겠나요? 그리고 문자가 두 개인 게 배기 싫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나에 알맞은 식을 fd라고 했어요. 그러면 fd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d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문자를 d로도 표현해줘야 되니까 그때 쓰는 건 뭐냐면 요거죠. a4가 1이다. 그럼 a4가 1이라는 건 a4는 초항에다가 3d를 더한 게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초항을 뭐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d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자를 통일시키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A 자리에 1-3d를 대입해서 정리까지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 7d-1이라고 해서 요만큼이 나에 해당이 되는 애겠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를 찾으러 가보는데 다는요, 뭘 이용할 거냐면 다에서 공부하실 거는 등차 수열이 정리하면 2차 식이다.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거고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나는 뭘 이용할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저 시그마식을 쪼개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제곱이 k제곱이 아니었죠? ak 제곱이라고 쪼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절대값 ak다 라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였냐면 문제에서 나온 함수가 15d 제곱 마이너스 10d 플러스 5라고 되어 있고 요 절대값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내가 찾은 7d-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35d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이만큼이 나였으니까. 자, 따라서 요식을 정리를 하시면 얘는 15d제곱 마이너스 45d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라는 값까지가 나오는데 요 15d제곱 마이너스 45d 플러스 10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예요? 공차의 최소값이죠.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차죠. 미안해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차. 즉,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가 될 때의 공차만 찾으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15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의 공차만 찾으면 되죠? 그죠? 그게 뭐가 되냐? 그게 3분의 3분의 2가 아니죠?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2차식을 정리를 했을 때. 따라서 요게 뭐에 해당된다? 다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정리하면 P는 아까 얼마였어요? 1이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가는 숫자가 Q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고 FD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7D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P 플러스 2Q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7이라는 값이 나오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어차피 이거 녹화해서 남겨놓고 할 거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오늘 나중에 공부할 만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라서 사실 수능에 나오는 수원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범위가 워낙 적다 보니까 21번도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푸는 건데 되게 만만치 않아요.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21번. 자, 근데 충분히 좀 연습만 하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20번 볼게요. 간만에 수투네요. 자, 수투 단원이 연속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 빼고는 그나마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요 20번과 29번입니다. 근데 둘 다 연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20번을 볼게요. 20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잘 봐. 문제에서 양수 k에 대하여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어떤 함수라고 정의했냐면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유리함수를 가지고 내가 풀 거예요. 문제를. 유리함수를 갖고 풀 건데 잘 봐. 일단 괄호 안에 있는 식을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쌤이 따로 함수를 빼서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인 요 모양으로 바꿔 볼게요. 요렇게.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따라서 얘를 점근선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x-1분의 얘는 k괄호 x-1 마이너스 k가 아니라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써져서 정리를 하시면 요 식이 x-1분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k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점근선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x가 1일 때 점근선을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k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점근선을 하나 갖는 친구가 돼요. 그런 다음에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자, 요게 절대값 씌우기 전의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절대값 씌우기 전의 함수. 근데 잘 봐. x축을 그럼 어디쯤에 있을까를 잡아보면 여기다가 x를 대입을 하면 0을 대입하면 0이 돼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도 0이 돼요. 따라서 y축이 여기에 있고 x축이 여기쯤에 지나가겠다라고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게 y축에 해당이 되고 노란색이. 즉, 이 그래프는 뭘 지나가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구나 라고까지가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잘 봐. 이제는 이걸 뭐 할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올릴 거예요.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지워주면 이 부분을 지워주면 여기까지 쓱 해서 지워주면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fx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리는 게 첫 번째. 됐나요?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서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곡선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개수에 대한 함수의 연속 문제는 중요합니다. 마플 교과서 설명할 때도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개수를 gt라고 했대요. 근데 함수 gt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럼 gt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gt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했기 때문에 요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개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그럼 쉬운 거부터 좀 가면 범위가 이렇게 쪼개지겠네요.
t가 0보다 작을 때가 할게요. 그럼 t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노란색 x축보다 밑에 그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gt라는 함수는 얼마가 되냐? 0이 됩니다. 없어요, 개수가. 요게 이제 개수에 대한 거죠. gt. 없어요. 그 다음에 t가 0일 때를 가볼게요. t가 0이라는 얘기는 x축이죠? 그럼 x축인데 요 점에서 하나 만나네? 아, 그래서 여기서의 개수는 몇 개? 1개. 이런 식으로 세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t라는 값이 뭐보다 작아요? k보다 작습니다. 그럼 0보다 크고 k보다 작아요. 여기 봐. 0이랑 k 사이에 요렇게 지나가죠. 요렇게. 그지? 그러면 몇 개의 지점에서 만나겠어요? 당연히 2개죠. 2개죠. 그 다음에 t가 k일 때 가볼게요. t가 k일 때는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리는 거 이게 k일 때인데 어디에서만 만나냐면 얘랑만 만나요. 얘랑만. 여기랑 여기는 점근선이라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 다시 1개로 바뀌어요. t가 k일 때. 그리고 t가 k보다 커지면 그때 다시 계속 몇 개로 가요? 2개로 가요. 이런 함수가 되겠네.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t축, gt 1, 2 놓고 잘 봐. 0보다 작을 때 빵개예요. 따라서 여기 빵꾸 뚫리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0일 때 1개예요. 여기 1개 색칠될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요. 0보다 크고 k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고 자, 요쯤을 내가 k라고 해보자. k일 때 몇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1개가 돼요. 얘는 2개, 얘는 하나. 그 다음에 k보다 커지면 다시 몇 개가 돼요? 2개가 계속 나오는 이런 그래프죠. 이게 GT 함수 그래프예요. 이거 그리는 거 연습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GT 함수의 0 우극한입니다. 0 우극한. 그럼 0 우극한은 어디니? 얘죠. 0 우극한은 얘죠. 따라서 리미트 저기 남아있는 게 뭐야? t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gt와 g4를 더했을 때의 값은 얘가 2가 확정이니까 얘는 2가 확정이란 말이야. 숫자 2가. 따라서 넘어가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값이랑 같구나.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이런 뜻이네요. 1 더하기 2겠죠, 결국. 2 더하기 1이든가. 3 더하기 0은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0보다 커지는 지점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GT가. 따라서 1, 2든가 2, 1이든가야. 근데 잘 봐. 2보다 작대. 극한값이죠.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함수값이야. 여기 보쇼. 0보다 큰 범위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예요. 함수값에 해당되는 애는 하나밖에 없죠. 누구? 자, 여기 세 개 중에 비교를 해봐. 0부터 k 사이 2개. t가 k일 땐 1. t가 k보다 크면 계속 2.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근데 얘는 극한값이야? 함수값이야? 함수값이죠. 따라서 G4가 뭐가 돼요? 1이 될 수밖에 없고 극한값에 해당되는 2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결론 K가 얼마다? 4다. 이거 찾는 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문제에서의 답은 K가 4라고 했으니까 F3 구하라고 그랬죠? F3은요?
계산하시면 절대값 x-1분의 4x죠. 그래서 3을 대입을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곱하기 3이 돼서 2분의 10이니까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됐죠? 29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수투 문제. 29번. 자, 29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두 함수 fx와 gx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fx와 gx가. 자, 근데 이거 많이 봤죠? 함수 fx 곱하기 gx가 뭐가 되도록?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fx랑 gx를 곱했을 때. 그러면 고배함수의 형태에서가 연속이 돼야 돼. 고배함수가. 근데 얘는 다항함수니까 요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속이죠. 요 함수. 그리고 이 친구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몰라 아직. gx라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봐라. 아, 이걸 보는 순간에 따라서 나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케이스를 분류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연속인 게 체크가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얘가 연속이에요.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연속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나요?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gx에 대한 범위가 어디냐면 1일 때와 3일 때겠죠. 1일 때와 3일 때로 쪼개져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보냐면 g1이라는 값과 g3이라는 값을 비교를 좀 해보면 같아지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자, G1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1에서의 연속성. 여기다가 1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얘는 7 마이너스 B가 되죠. 즉, 1 플러스 B라는 것과 7 마이너스 B가 같다면 X는 1에서 뭐가 돼요? 연속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X값이 아니죠. B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런 뜻이야. B가 2라면 잘못 썼다. 미안. B가 3이라면 계산하면 3이에요. B가 3이라면 GX는 X는 1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GX라는 함수. B가 3이라면 두 개가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에서의 연속성도 따져보면 위에다가 3을 대입하고 밑에 거 7-b를 그대로 가져가면 3 플러스 b는 7-b라는 게 돼서 이때 나오는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b가 2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때 b가 2라는 뜻은 잘 봐. b가 만약에 2라면 x는 어디에서? 3에서 연속이다. 자, 여기까지 놓고 잘 봐. x는 1에서 연속이야. b가 3이면. x는 3에서 연속이야. b가 2면. 그럼 질문.
1에서도 연속이고 3에서도 연속일 수 있니? 있어 없어? 쌤 질문. 1에서도 연속이고 3에서도 연속이 되도록 하는 B값이 있어 없어? 없죠. 왜? 3일 때는 얘만 되고 2일 때는 얘만 되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는 없다예요. x는 1에서만 연속이든가 x는 3에서만 연속이든가 아니면 둘 다 불연속이든가 이걸 찾아야 돼. 그럼 끝났어. 왜? b가 끽해봤자 1, 2, 3, 4, 5밖에 안 돼요. 5개. 5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잘 봐.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자, gx라는 친구가 1과 3에서 모두 연속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긴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x가 1에서 연속인 경우 기준은 gx 기준. 그 다음에 x가 3에서만 연속인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은 x가 1, 3에서 모두 불연속인 경우. 그러면 이때에 맞춰서 b를 분류를 하면 가볼게요. x가 1에서 연속이 되려면 b 값은 뭐밖에 안 돼요? x가 1에서 연속이려면 3밖에 안 된다고 아까 찾았죠? 그 다음에 x가 3에서 연속이려면 b는 뭐밖에 안 된다고 찾았어요? 2밖에 안 된다고 찾았어요? 그 다음에 x가 1, 3에서 불연속인 경우는 그건 뭐야? 전체가 1, 2, 3, 4, 5, 5개인데 그 중에서 뭐 빼고? 3이랑 2 빼고 나머지 경우죠. 따라서 뭐? 1이랑 4랑 5일 때는 1에서도 불연속이고 3에서도 불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fx 곱하기 뭐? gx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속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실수에서 확실하게 연속인 친구가 누구냐? 얘죠. 다항함수니까. 됐니? 따라서 잘 봐. 요 경우부터 해볼게.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선 불연속이다? 3에선 불연속이다. 1에서 연속이라면 b가 3일 때고 그러면 3에서는 불연속일 거란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싶으니까 얘는요. 잘 보세요. 얘는 F3이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되죠. 연속함수가 0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곱했을 때 연속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알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x는 3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뭐 어디선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1에서는 불연속이란 얘기죠. 따라서 연속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얘는 그럼 1에서도 불연속, 3에서도 불연속이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F1도 0이고 and F3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잘 봐. F3이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 F3이 0일 때부터 찾을게요. 그럼 F3이 0이 되려면 저기 3 대입해 볼게요. X자리에. 그 다음에 X자리에 3 대입하시면은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대입하죠. 다 3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7A 네,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나오고 는 0이 돼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되냐면 2 또는 5가 나옵니다. 그럼 잘 봐. 순서상 찾을게요. B가 3이면서
A는 몇 가지 경우가 나와? 2나 5면 되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지. 따라서 이 경우에서 몇 개가 돼요? 2개가 나와요. 순서상 2,3과 5,3이라. 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F1이 0입니다. 그럼 F1이 0이니까 1 대입하시면은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어쩌고 저쩌고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의 A 값을 구하면 A는 1 또는 2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2라는 순서쌍과 2,2라는 순서쌍이 돼서 얘도 2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과 3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그때 가능한 B는 몇 개였어? 3개였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다 풀어놓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F1이 0이 되게 하면서 F3도 0이 되게 해야 되죠?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만족하는 A 값이 뭐만 돼요? 2만 돼요. 그러면 순서쌍은 2,1, 2,4, 2,5가 돼서 순서쌍이 몇 개? 3개가 나와요. 따라서 답은 2개, 2개, 3개라서 더하면 7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고 굉장히 잘 냈어요. 이 곱에 대한 연속 문제는 계속 다뤘던 주제인데 연속하면서 다뤘던 주제인데 단순히 곱에 대한 연속으로 푼 거 넘어서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직 확통을 안 배웠다고 할지라도 경우의 수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정확히 분류해서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세보도록 내는 29번 문제였다라는 거.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